설계사님들이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 7천, 8천, 막 1억,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1억 원의 돈이 있어야 이걸 사는 거잖아요. 내가 차를 1억 원짜리를 사. 그 다음에 200만 원씩 할부로 내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 벌려고 했는데 3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고 몇 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영상은 한 2번 정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내가 참고한 게 지금 책 중에 그 진짜 부자들이 돈 쓰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이 아실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보험 영업에 가속도를 붙여드립니다. 제임스TV와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임스TV가 제공해드리는 성공하는 보험 영업 방법을 빠르게 받아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영업 잘하는 방법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설계사님들이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 실제로 설계사님들이 돈을 좀 잘 버시면 외제차를 많이 사요. 그게 허세라기보다는 약간 성공의 좀 상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차를 그런 거 타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더 일을 또 잘하기도 해요. 그 이면에 좀 깔려있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자, 외제차라는 차가 일단은 비싸잖아요. 국산차가 솔직히 뭐 한 3천, 4천 뭐 이 정도면 사는데 외제차는 7천, 8천, 막 1억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1억 원의 돈이 있어야 이걸 사는 거잖아요. 그게 할부가 됐든 뭐 리스가 됐든 결론은 어쨌든 1억 원의 돈이 있어야 그 차를 살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1억 원이 현재 있으면 뭐 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벌어서 사야 되잖아요. 벌어서. 좋아요. 그러면 1억 원짜리 외제차를 우리 탄다고 칩시다. 선납금 이런 거 빼고 그러면은 뭐 대략 한 달에 한 250만 원 내야 돼요. 뭐 200만 원 이렇게 그냥 200만 원. 내가 200만 원을 벌 자신이 없으면 이 차를 못 타요. 맞죠? 맞잖아요. 200만 원 벌 자신이 못 타잖아요. 그럼 벌 자신 있으면 타는 거네. 혹은 내가 이 차를 타기 위해서 소득을 200~300만 원 더 벌겠다라고 도전을 해보겠다. 그럼 또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우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외제차를 사서 그 돈을 다 갚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돈 버는 방법도 장착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자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한 달에 어떤 분이 5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00만 원을 버는데 지출이 500만 원이에요. 아파트 융자 내고 생활비 하고 자녀 학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5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 다 쓰는데 애가 이제부터 고3인데 학원에 가야 돼. 근데 학원이 요새 비싸잖아요. 근데 월 100만 원을 더 내야 돼. 근데 이거 아빠로서 또 안 내줄 수도 없네. 근데 나는 500만 원 벌고 500만 원 지출이 꽉 차버렸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도저히 지출을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절약할 수 있는 게. 그럼 방법은 100만 원 더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더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빠는 이제 100만 원을 더 벌으려고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기를 학원에 보내. 내가 돈 댈 테니까 넌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학원비를 대잖아요. 어디서 100만 원 이제 벌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를 깨우치냐면 나는 사실은 100만 원만 벌려고 어떤 거를 하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200도 벌고 300도 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애기 학원 보내는 거는 사실상 이제 공짜가 된 거예요. 공짜가 되고 원래 목표했던 것도 사실상 달성을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돈 버는 방법을 하나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영업으로 들어와요. 영업으로. 저희 쪽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를 1억 원짜리를 사. 그 다음에 200만 원씩 할부로 내야 돼요. 200만 원씩 내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200만 원을 더 벌려면 지금보다 뭘 열심히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200만 원 벌려다가 우리 영업적으로는 500도 벌 수 있고 뭐 그 이상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제차라는 거를 일단은 하나 내 거가 돼버렸고 사실상 돈 버는 방법을 알아버렸고 그 안에서 차 가격은 사실상 공짜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나요? 내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외제차 타시는 분들을 찬성을 해요. 외제차를 사겠다 그러면은 외제차를 사면은 그 다음부터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공부도 더 하게 돼 있고 활동을 더 하게 돼 있고 심지어 노는 시간도 줄일 수도 있고 밥도 불필요하게 막 비싼 거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절약하는 거라든가 돈 버는 방법을 하나씩 더 장착을 하게 돼 있죠.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진짜로 그거를 탈 능력이 진짜 안 되는데
허영기, 뭐 허세 이렇게 가잖아요.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이게 미간을 찡그리게 하는, 막말로 급도 안 되는 애들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뭐 차만 그런 거 탄다, 이런 식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 외제차를 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거는,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다 보면 방법을 또 하나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사님들이 대부분 어떤 패턴이냐면은, 돈을 벌잖아요. 처음에 먹는 거를 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외제차를 사. 무슨 몇 년 동안 나한테 항상 행복을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외제차 타니까 이제 집도 하나 있어야겠네. 그런 다음에 또 보통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이가 좀 50 정도 되면 뭐 상가도 하나 사고 뭐 땅도 하나 사고, 보통 이런 패턴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갖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당연히 몸이 움직이게 돼 있고,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방법을 하나씩 발견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벌려고 했는데 3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고 몇 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가 제가 6개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약간 이런 패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패턴도. 내가 어떤 걸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거를 달성하려면은 일단 여기서 소득이 안 나면 일단 영업으로 극복을 해야지 해서 영업을 좀 막 더 해버리는, 더 해가지고 여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영업에도 소득이 나오고 내가 새로 만든 사업에서도 소득이 나오고, 또 하나 만들어지면 또 거기서 소득이 나오고, 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참고한 게, 지금 책 중에 그 진짜 부자들이 돈 쓰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이 아실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을 조금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그로 끌려고 제가 이 주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로 설계사님들이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 영상은 한 2번 정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2번 정도 보시면은 이 얘기가 맞다라는 생각을 좀 드실 것 같고, 또 그냥 과감하게 좀 도전하세요. 다만 너무 막 지금 200 벌고 있는데 1억짜리 차 막 사가지고 200을 다 걷다 넣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약간 이제 레벨업 한다는 생각으로 나한테 맞는 목표를 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일을 해보고, 목표를 좀 높이고 맞춰서 일을 해보고,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면 이게 바로 레벨업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영업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우리 설계사님들이 외제차를 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